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지원과 해외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하고 기회비용 손실 없이 기획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컨설팅과는 달리 제조업의 컨설팅과 코칭은 잘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내가 만약에 그 회사의 해외 영업 사원이라든가 전략 기획부서라든가 그렇게 배정이 됐을 때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어떠한 미션을 받았을 때 그 회사의 기획과 전략을 만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전략은 왜 힘이 드는가 했을 때 개인의 생각을 없애고 기획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기술력을 생각을 하고 전략과 기획, 마케팅을 생각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 품질 관리, 테스트, 그리고 R&D와 제품, 상품, 그리고 마케팅 툴스까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프라이싱 폴리시를 만드시고 해외 마케팅과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와 내 회사의 목표를 잊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야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의 기준은 프라이싱 폴리시가 전체를 커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이든지 프라이싱 폴리시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소개드린 매핑과는 달리 이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수행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을 다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전체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 안에 수출이 일어나면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사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가지로 나누어 봤고 각 항목에서의 아랫부분 거기에서의 각 항목 하나하나가 세부 항목으로 전체 실천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 실천 계획은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와 발로 뛰는 영업, 미팅, 계약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하고 해왔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전체 매핑 자료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외에도 제조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 또 수행했던 일, 그 사항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각 항목에 대해서 항목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경쟁사 분석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서비스적인 측면, 해외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케팅 활용 자료 구성 측면, PCB 반도체 장비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해외 영업 전담 인력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해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외 대리점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직접 컨트롤하였습니다. 해외 전담 인력에 대한
내부 인력 구성은 향후의 숙제인 부분이고요. 해외 인력 네트워크, 지사, 대리점, 해외 코트라 무역관 지사와 서비스 부분은 향후에 일부 적용할 부분입니다.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 전문 인력 유치센터 이 부분은 AS가 필요한 경우에 현지의 인력을 활용해서 AS라든가 PM, 현지에서의 채용, 관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각종 기관 해외 파트너 연결 서비스 활용 부분은 뒤에 설명할 스판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외 영업 인재 양성 부분은 가장 기초부터 또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이념에 부응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툴 부분입니다. 마케팅 툴에서는 동영상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홍보 동영상이 아니라 영업 목적의 동영상, 매뉴얼 번역 부분에서는 표준 용어집, 그리고 기업과 같이 적합한 용어를 찾고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서, 소프트웨어 용어 일관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교육이라든가 회사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스트롱, 위크 포인트를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개발, 현지화 부분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으로 현지 법규라든가 표준, 또 인정 적용할 사항, 이 부분도 스판하고 적용이 됩니다. 현지화 반영 설계 및 개발, 소프트웨어 현지화 테스트 및 개선, 로컬 테스트 부분을 얘기하고요. 테스트 베드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라이센스 체계 배포 방식은 대리점에서 대리점권을 부여를 하고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리를 하고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대리점 발굴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상생의 관계라든가 단순 에이전트라든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대리점을 선정을 할 때 고객 관리 능력 체크라든가 클레임 처리가 가능한 부분, AS에 대해서는 서비스 마인드, 기술 교육 부분이 들어가고요. 판매, 기술 지원, 기술 자료 제공, 그리고 수출 전에 사전 확인 사항 체크라든가 계약 검토 부분, 신용조사 부분, 이런 부분이 대리점이나 해외를 선정할 때 필요한 부분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출 전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재권이라든가 브랜드 파워라든가 전략 물자, 국내에서의 대응 능력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부분에서는 정부 프로젝트의 테스트 베드라든가 이 정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그 나라의 정부 프로젝트고 별도 프로젝트 코드 관리라든가 인증 테스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판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 정부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시장 조사 부분에서 직접 조사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미팅을 하고 현지와 협력 관계라든가 또 사전 테스트 베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전시에 참가, 해외 전시에 참가 사절단 부분이 포함되고요. 간접조사 부분에서는 수출 통계 데이터 활용을 하고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자료 활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 부분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 계획 전략 수립 부분인데요.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 주어야만 상생의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제조업이 이러한 사항 전체를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우선 해외 진출 계획과 전략 수립 부분에서는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고 목표 시장 선정 중에 각 나라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조업에서 한번 출장을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상당한 인력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 출장 부분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입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부분입니다. 진입 방법이 다단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단계 전략이 산업용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진입 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였습니다. 직접 판매 부분입니다. 제조회사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부분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벤더 등록을 통해서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컨팅전시 전략이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팅전시가 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발주처나 EPC, 정부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벤더 등록 부분입니다. 커미션 딜러라든가 슬리핑 스폰서, 숏 리스티드 파트너십 이러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숏리스트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컨팅전시 전략과 함께 포함을 해서 숏리스트 전략,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전략을 씁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타겟 바이어 리스트 조사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고객군별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든가 또 기존 현재 제품,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동시에 생각이 돼야 됩니다. 마케팅 활동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용 부분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부분은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부분과 온라인 마케팅 활동 부분 두 부분에서 방향을 찾아내고 마케팅 머티리얼 준비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전자, 카탈로그 브로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서는 B2B 마켓플레이스로 활용을 하고 SNS 활용과 구글 검색에서 최적화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프로포잘 발송 물론 여기에는 테크니컬 뉴스 형식으로 테크니컬 뉴스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방문, 홍보 활동은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는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회사 내에서 내 회사 직원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중소기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중견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생의 관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R&D, 제조, 품질관리, 테스트 마케팅 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프라이싱 폴리시, 해외 마케팅과 네트워크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상생의 가치가 부합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중소기업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략 기획 마케팅 부분은 개인이 생각하는 마케팅 판매 전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회사와 함께 컨설팅 한다는 부분은 잘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기획과 전략을 내가 만들어서 실행 전략을 내가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야만 제대로 된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다 보면 회사는 먼저 국내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차츰 해외로 발을 넓히게 됩니다. 자체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해외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기준은 프라이싱 폴리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R&D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매핑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